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사회사상 이데올로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 그런 기법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융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서양의 금융기법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서양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이 참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금융기법은 단시간 내에 특정한 머리 좋은 특정한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의 대부분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식민지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나 은행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은행은 영국에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인도에서 식민지가 이렇게 넓혀지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의 자본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자본을 모아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은행도 역시 이 당시에 생겼는데요. 역시 대량의 자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은행과 주식회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금융기법은 어떻게 해서 식민지 수탈과 관계되는가? 저는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꼭 선물과 옵션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계된 금융기법들 있죠. 부동산과 관계된 금융기법도 서양에서는 바로 식민지 수탈, 노예 수탈과 관계됩니다. 이 당시에 아프리카의 노예를 미국의 신대륙에 이렇게 팔아먹는 그러한 게 500년, 400년 동안 지속됐죠. 400년 동안 지속됐는데, 만약 1년에 거의 10,000명 정도가, 평균 잡아서 10,000명 정도가 신대륙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의 거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를 혹은 집을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상당한 이윤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 부동산 담보기법도 노예 무역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저번에 어떤 황당한 역사학자가 TV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이 노예 무역은 결국에는 서양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서로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배층이 자기들의 적들을 팔아먹었다 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말을 짓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너네들은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분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현명한 우리가 그것을 통치해서 해결해 주겠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지배자들의 자기 변명을 역사한다는 그 황당한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게 들통이 나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걸 보고 있으면 꼭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이 떠드는 것이 역사를 새로 보는 어떤 시각이 이게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금융기법들은 식민지 수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식민지 수탈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또 식민지 수탈 과정에서 어떻게 금융기법이 발달해 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이 당시 이제 최선진국이 영국이니까 영국의 소시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금전적 어떤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인도로 이렇게 가서 부를 이렇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인도에 가봤더니만은 인도에는 상당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작은 돈으로 이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적은 돈으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 농작물에 접근을 합니다. 이 당시에 뭐 면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게 팔렸으니까 이 면화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면화를 재배하는 농부에게 가요. 그런데 이 농부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약간의 돈을 미리 줄게. 그러면은 자네가 이번에 이것을 산출하게 되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그걸 전부 나에게 주게나. 자,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뭐 현재로 치면 입도선매죠. 그래서 미리 그 농부에게 산출물을 일정한 돈을 주고 산출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생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적은 돈으로 굉장히 많은 이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망했어요. 농작물이 그 태풍이 들어서 다 망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그 적은 돈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어떤 기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액의 자금을 정거금으로 넣어놓고 그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곳에 정거금을 넣어놓고 그것이 실현되면 엄청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적은 돈을 날리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괜찮은 투자 방법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선물의 시작인데, 그런데 영국 사람은 이것도 아까운 겁니다. 작은 돈, 그 돈도 이젠 날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농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수확물을 미리 확보를 하고 싶으니까 돈을 얼마 줄게. 대신에 당신이 너무 이렇게 수확량이 적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때는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뭐예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옵션을 걸어서 최소한의 어떤 피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신에 수확량이 굉장히 많을 때는 돈을 조금 더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때 달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은 더 줄게 라는 형태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옵션은 이제 상대방이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물, 옵션은 바로 이 식민지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금융기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영상 주제와 별 관계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 그 금융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옵션이니 선물이니 이런 말만 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자기들의 어떤 의도가 관철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좀 설명하면,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니까 100억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그 100억은 1000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20억밖에 없습니다. 6개월 후에 틀림없이 1000억이 되는데 지금 100억이라서 사두면 10배나 이익이 되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80억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는 이자만 주면 6개월 동안 이자만 주면 되죠. 그래서 이자를 주고서 이제 80억을 빌려서 도합 100억으로 그 땅을 삽니다. 그럼 6개월 후에 1000억이 돼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죠. 자, 이때 나는 20억의 어치의 땅만 사서 나중에 20억치 사면 5분의 1이니까 200억 돼서, 그래서 총 180억 이익을 누릴 거를 이제는 엄청나게 거의 뭐 800 몇 억을 이익을 누리게 됐죠. 900 몇 억인가요? 그런데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지렛대로 삼았습니까? 바로 은행의 그 대출금을, 즉 대부금, 차용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윤을 늘렸죠.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그럽니다. 나의 20억에 80억 대출금이 레버리지 효과를 줘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내 돈이 아닌 다른 어떤 차입금 등의 돈으로 나의 이익을 더 부풀릴 수 있으면 부풀리도록 하는 건데,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선물하고 또 옵션은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선물을 살 때는 증거금을 납입합니다. 아까 전에 농작물을 살 때 나의 작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산출물이 나면 그걸 내가 다 갖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선물을 사는 거죠. 이 처음에 나의 작은 돈인 것처럼 요즘은 그만큼의 증거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기일 후에 그 어떤 주식이나 정보이나 현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떤 가치가 올라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물건을 다시 팔아서 이 주식이나 정권 가격을 지불하고 그 지불하고도 상당히 이윤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어 온 그러한 금융 기술들이 오늘날 우리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금융 기법들은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자본을 가진 나라죠. 이 미국이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수탈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가가 가진 자본이 있죠. 그 자본은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의 2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라면은 전 세계의 어떤 투자 자본이 한 나라를 이렇게 금융으로 장악하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과거에 경제정의 뭐라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이런 투기 자본의 어떤 로비가 있었다라는 소문입니다. 이 로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금융은 자유화돼야 돼 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해서 그 결과 보호장치는 없이 금융이 일시적으로 자유화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결과 상당히 많은 회사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자유화라는 말은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금융에 의해서 휘둘리는 외세 금융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회주의를 이제 시작을 할지 민주주의를 시작할지 고민인데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자본주의를 먼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사회주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